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트비아 포메이션은 5-3-1-1이며 레그자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으로 수비 전원의 첫 관문을 담당한다. 이카우니에크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진 패스를 통해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바르슬라반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소화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라트비아는 파이브백 구조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에서 기동력이 떨어져 치명적 공간을 열어줄 위험이 크다. 세르비아 포메이션은 3-1-4-2이며 미트로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이다. 테르지치는 측면에서 속도와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들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루키치는 전형적인 메잘라 움직임으로 중앙에서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 흐름을 완성한다. 세르비아는 루키치의 움직임을 기점으로 미트로비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 상대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과감히 마무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루키치의 메잘라 움직임이 핵심이다. 세르비아는 루키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침투하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고 곧바로 미트로비치의 결정적인 마무리로 연결할 수 있다. 라트비아는 파이브백으로 버티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파이널 서드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세르비아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패턴으로 공격을 풀어가며 라트비아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전술적 완성도와 개개인의 기량 차이를 고려하면 세르비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트비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케인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전형적인 킬러 본능을 발휘하며 공중볼 경합과 발밑 마무리 모두에서 압도적인 결정력을 자랑한다. 사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인 패턴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케인과의 연계로 득점 루트를 열어낸다. 갤러거는 중원에서 메잘라 움직임을 통해 순간적으로 치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며 케인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잉글랜드는 전형적인 4-4-2 구도 속에서도 갤러거의 전술적 침투와 케인의 피니시 능력이 결합해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만들어낸다. 안도라 로드리고 타피아는 전방에서 성실한 움직임과 압박을 가하지만 제공권과 결정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발레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쉽게 고립될 수 있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활동량으로 기여하지만 개인 기량이 떨어져 강팀 수비를 뚫기엔 역부족이다. 안도라는 4-4-2를 유지하며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낮아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에서 이미 차이가 크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의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안도라 수비 블록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케인이 이를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공격 루트를 반복할 것이다. 사카의 폭발적인 돌파까지 더해진다면 안도라는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 반면 안도라는 전형적인 4-4-2 블록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주도하며 안도라의 수비는 전후반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잉글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 포메이션은 4-3-2-1이며 세비키아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압박에 몰리면 쉽게 고립된다. 차고야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에서 빈틈을 보이며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다. 스페르치아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 쉽게 흔들리는 기복을 드러낸다. 아르메니아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추며 대응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날두는 여전히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핵심 스트라이커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클래식 윙어답게 터치라인을 따라 빠른 침투와 돌파를 이어가며 컵백 형태의 패스를 자주 만들어낸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 선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동시에 노리며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자원이다. 포르투갈은 콘세이상의 측면 돌파와 호날두의 문전 장악력을 결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형성할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킥과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득점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간의 전력 격차가 뚜렷하다. 아르메니아는 홈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박스 근처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포르투갈은 콘세이상의 측면 돌파와 컵백 루트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호날두가 문전에서 기회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전개까지 더해지면 아르메니아 수비가 버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많지 않다.
결국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마무리 집중력에서 앞서는 포르투갈이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아르메니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콜린스는 제공권과 대인마킹에서 안정적인 수비 기둥 역할을 맡는다. 메가티어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전원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상대 진영을 흔든다. 브레디는 중원에서 킥 정확도와 패스 전개로 팀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다. 아일랜드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워 상대 체력 저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헝가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바르가는 문전에서 제공권을 살린 움직임으로 공격의 중심이 된다. 소보슬라이는 킥력과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이끌지만 장거리 원정 피로가 누적되면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셰페르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힘을 보태지만 장시간 비행 여파로 후반부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헝가리는 기본 전술 완성도가 높지만 체력과 리듬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후반에 전방 압박이 무뎌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 아일랜드는 홈 어드밴티지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반면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서유럽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해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 저하와 간격 관리 문제가 드러나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심리적 안정감에서 우위를 보이는 아일랜드가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아일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레고리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를 동시에 소화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타깃 역할을 맡는다. 사비체르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활동량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바움가르트너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슈팅으로 언제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전술적 다양성을 불어넣는다. 오스트리아는 4-2-3-2를 기반으로 하되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해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전개할 수 있다. 키프로스. 카쿨리스는 전방에서 활동 반경이 넓지 않지만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살릴 수 있다. 앤더슨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로 공격 활로를 열려하지만 후방 지원이 부족할 경우 위력이 반감된다. 키리아쿠는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적 커버에 기여하지만 상대 미드필더 숫자에서 밀리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키프로스는 4-4-2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두텁게 형성하려 하지만 중원에서 수적 열세로 인해 점유율을 내주며 경기 흐름이 끊길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중심을 잡으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슈팅 기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 흐름 전체를 지배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반면 키프로스는 두 명의 중원 자원으로는 상대 압박을 버티기 어렵고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결국 경기 전체를 두고 보면 오스트리아가 볼 점유율과 전술적 균형에서 한 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오스트리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산마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오니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시도를 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밀려 존재감이 제한된다. 파솔리니는 측면에서 속도보다는 단순한 크로스 시도로 공격에 가담하나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연결은 드물다. 센솔리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을 맡고 있으나 조직적인 압박과 커버 범위가 부족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산마리노는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전반부터 수비적 약점이 드러나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스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자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백으로 상대 박스 안을 공략하며 기회를 창출한다. 자노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원 속도를 주도하며 공격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끈다. 카피키오니는 에이스로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결정적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보스니아는 전방 압박과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내는 팀이다. 특히 카피키오니가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순간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산마리노를 상대로 확실한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에서 큰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산마리노는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있으며 박스 안에서 단순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초한다. 반면 보스니아는 카피키오니의 침투 움직임과 라자리의 측면 돌파, 자노니의 전개가 맞물리며 공격 패턴이 다채롭다. 특히 산마리노가 압박을 이어가지 못하는 순간 보스니아는 손쉽게 전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열세에 놓이는 산마리노는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보스니아가 실리적인 운영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구도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산마리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아게망은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을 바탕으로 볼을 지켜내며 이선 공격수들의 침투를 열어주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버울터는 이선 중앙에서 창의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를 구사하며 벌어진 공간을 활용해 결정적인 슈팅과 어시스트를 만들어낸다. 틸만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동 반경이 넓고 순간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미국은 4-2-3-1 전형을 활용해 중원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이선의 버울터와 틸만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특히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가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오현규는 최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지만 아직 마무리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지나친 의존도가 전술적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개와 패스 공급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지만 수비 전환 시 피지컬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대한민국은 4-2-3-1 구조로 전개하지만 최종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자주 노출된다. 이 간격이 열리면 상대 이선 자원들이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그대로 열리며 이는 곧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간격 관리가 핵심 포인트다. 대한민국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이선 공격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버울터가 이 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며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수차례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결국 공간을 지배하고 그 틈을 날카롭게 활용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으며 이 매치업에서는 미국 쪽이 우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미국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히메네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슈팅 감각을 앞세워 득점 루트를 책임진다. 알바라도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량과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개 과정에서 공 소유를 쉽게 잃는다. 모라는 볼 운반 능력이 있지만 템포가 일정해 빠른 역습 상황에서 상대 압박에 끊길 위험이 크다. 수비진은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잦아 순간적인 측면 침투에 취약하다. 특히 전방과 중원 간격이 벌어질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한 번의 연계 패스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치노는 문전에서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스트라이커다. 쿠보 타케우사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엔도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능력과 볼 간수를 통해 안정적인 빌드업을 주도한다. 특히 쿠보와 가마다는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며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이 과정에서 마치노가 박스 안에서 정확한 마무리를 가져가며 일본의 공격 패턴은 단순하지만 위력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일본의 중원 무브먼트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쿠보와 가마다가 동시에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멕시코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흔들고 마치노가 최종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멕시코는 공격에서는 무게감을 보여줄 수 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측면 돌파와 침투 패턴을 막기에는 기동력과 간격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일본은 중원 지배와 빠른 침투를 통해 멕시코의 수비를 흔들며 다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본의 템포 있는 패스 전환은 멕시코 수비를 좌우로 흔들며 체력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 멕시코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쿠보의 개인 기술과 마치노의 문전 장악력은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결국 일본은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멕시코를 압도하며 경기 흐름을 끝까지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멕시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